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 이 관계를 통해서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속일 수 없다는 거지? 뭐 거래량이 터졌다고 무조건 오르나? 빠지는 경우도 많던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과의 관계, 왜 지지가 생기냐, 왜 저항이 생기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차트가 좀 저는 익숙해서 괜찮지만 좀 어지러우실 테니 기본 차트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평선은 나올까요? 기본 이평선이니까. 그리고 이 거래량은 설정을 살짝 바꾸면 이 비교 기준 이게 기본인데, 비교 기준은 이전 값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이전 값보다 많으면 빨간색, 이전 값보다 적으면 파란색,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눈으로 보면 아는 거고, 그거 말고 가격 차트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 차트가 양봉이면 양봉, 음봉이면 음봉, 이전 거래량과는 관계없이 이 봉 색깔을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꼭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지고 양봉인데 거래량이 터졌구나, 뭐 아니면 음봉인데 거래량이 터졌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세력에 들어오고 나가고의 유무를 확인을 하실 때 좋은 지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추가, OBB를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요로 겹치기를, Y축은 표시하지 않고 겹치기를 해놓고, 라인은 시그널은 빼고 OBB만, 이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OBB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OBB는 뭐 오늘은 커버하지 말고, 오늘은 지지 저항을 위주로 하되 이 기본 차트를 중점적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대표 대표인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요 OBB를 아까 요 거래량에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차트는 요 OBB의 한계가 좀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한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OBB는 어떤 식으로 이게 그려지는 거냐면, 양봉일 때 그 거래량을 더해줘요. 음봉일 때는 그 거래량을 빼줘요. 이게 일본 기준으로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가지고 그거를 더하고 빼고 이거를 누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들어온 양봉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보다 더 많구나,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온 물량들이 뭐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전체적으로 쭉 사고 있는 추세구나, 지금은 요때 이후로는 그냥 횡보하고 있구나, 늘지는 않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지금 액면 분할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120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이러진 않았죠. 근데 지금
가격 주식 수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100몇만 원 하던 거 200만 원 하던 거를 지금 5만 원 수준으로 훅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기도 가격이 다 이렇게 조정이 돼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때는 뭐 거래량이 너무 적었었네요. 한 요 정도부터 가볼게요. 지지와 저항이 왜 생기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녹화가 잘 안돼서 지금 다시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긋는 법부터, 지지와 저항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했죠. 하락하다가 반등했죠. 이런 걸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곡점들이 보시면 겹쳐지는 곳이 있어요. 여기 겹쳐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위로 갔다가 떨어지고 위로 갔다 떨어지고 이런 변곡점들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과거로 가도 이게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떨어졌잖아요. 이런 데도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한참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서 떨어지다가도 여기를 지지를 하고 또 올라요. 떨어지다가도 지지를 하고 또 올라요. 이게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도 또 저항을 맞아요. 또 떨어져. 또 저항을 맞아. 또 떨어져. 이런 가격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뚫어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가 지지를 해줘요. 올라갔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지지를 해줘요. 여기서 이렇게 뚫기 어려웠었던 저항선들은 뚫고 나면 그게 지지선으로 바뀐다. 여기도 지지를 하잖아요. 이거가 재밌는 건 시간이 꽤 흘러도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했었던 요 선이, 요 가격대가 지금 8,000원대 돼 있는, 여기가 뚫기가 매우 어려웠었던, 막 상승 추세 타다가도 떨어지고 그걸 다시 도전하다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뚫기가 어려웠던 지점이잖아요. 7,790원. 이 라인을 뚫고 나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도 지지를 하고 또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선은 뭐 그면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이게 다 잘 맞아요. 여기서도 그 저항 맞고 떨어졌죠.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왜 생겼지? 근데 여기 왜 뚫기가 어렵지? 근데 뚫고 났더니 그 지점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지지가 일어났나요? 네, 여기서도 지지가 일어났네요. 제가 뭐 차트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 여기서도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진다면 다음번에 이걸 뚫어내면 여기가 지지선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바로 뚫는 것 같네요. 예, 두 번째 바로 뚫었죠. 여기가 하락하면, 네, 뭐 정확히 닿진 않았지만 그 부분, 여기서도 조금, 여기는 정확했죠. 이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그 맥점이 된다는 거죠. 재밌죠? 이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잘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그어 놓은 건데도 맞아요. 여기서도 뭐 이 정도 되게 중요한 저항 자리가 3만원대가 되겠네요. 언제 오네, 모르겠지만 3만원대는 그 이후에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만원까지, 지금 6만원인데 이 3만원까지 내려온다면 무조건 사셔도 되겠죠. 반등을 엄청, 여기 저항이 많았었던 곳이고 한참 동안 안 오던 자리가 3만원 자리입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 3만원 오면 우리나라 큰일 나죠. 다시 올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만 맞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카카오 같은 거 봐볼까요? 카카오도 자, 한 이 정도부터 봐볼게요. 자, 여기가 7만원대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반등을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보고 지금 그은 건데요. 이 과거점 지점들을 그 상승하는 봉도 문제가 막 엄청 바코드처럼 엄청 복잡해져 보이는데, 이런 거가 너무 복잡하다 그럼 진짜 중요한 엄청나게 큰 반복되는 그런 데만 그어 볼게요. 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데도 지지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지가 많이 일어났던 곳을 뚫고 내려오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을 점으로 갭으로 띄우면서 뚫어버렸어요. 엄청 강한 힘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강한 힘이 들어서 엄청 오르니까 7만원이었던 게 불과 며칠 사이에 10만원이 넘어버리니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엄청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팔았고 이거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랐어요. 그 지점이 뭐 9만원, 91,000원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어디를 여기였죠. 그리고 이게 쭉 오르다가 여기서도 크게 오르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은 게 178,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쭉 가보면 뭐 7만원까지는 잘 안 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제가 이게 다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서. 요런 지점도 여기서 하락하다가 상승했었던 그 변곡점, 여기에서 반등하다가 저항, 반등하다 저항, 계속 못 뚫죠. 12만원 자리를. 근데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지지로 바뀌겠죠. 예, 여기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 또 지지, 그러다가 여기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거는 영원히 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횡보하면서 이렇게 변곡점이 계속해서 생긴 자리들은 지지가 일어날 힘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내렸으면 밑으로 내리려는 힘이 더 세니까 진 거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움인데 매도세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흘러내리는 거고, 매도세한테 졌으니까 이제 다시 매수를 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그 자리가 저항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뚫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와 저항은 맹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너무 잘 맞아요. 보이시죠? 아까 저쪽에서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서도 지지 일어났는데 이제 흘러내렸고, 그 밑에 있었던 여기서도 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지지가 밀렸을 때는 저항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까 7만원, 아까 표시했었던 8만원대 요 자리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표시했었던 여기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만 정확히 맞진 않지만 또 눌렸는데 여기서 뚫었잖아요. 뚫었으면 이제 이 자리는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 지지받을 힘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안 오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다가 여기서도 아까 전에 표시했었던 자리 똑같이 또 저항이 있었고, 뚫으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죠. 12만원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서 8만원대에서 또 지지를 하고 오릅니다. 또 여기서도 근처까지 살짝 9만원 자리에서 아래 꼬리 주고 다시 올랐죠. 여기서도 저항이 있었고 여기서도 저항이 있다가 뚫었어요. 이제 12만원대, 그래서 지지를 해주죠. 여기서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28만원, 여기가 제일 뚫기 힘들었었던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갑자기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지지 저항들이 다 무너진 채로 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뭐 이렇게 와중에도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지지 저항 선들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 여기서 저항, 그게 여기로 지지로 바뀌었던 게 여기서 지지하고 또 올랐죠. 근데 또 깨졌어요. 여기까지 흘러내려서 한 뭐 31만원, 31만 6천원 부분에 오면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근데 요런 지지 저항만 보는 게 아니고 추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거, 고점과 고점을 이은 거, 요런 추세가 여기서 깨졌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 흐름이 그럼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깨졌는데, 상승하는 추세가 깨졌는데, 이거가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또 상승 추세를 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상승 여력은 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흘러내리다가 아까 18만원대가 엄청 강력한 저항 자리였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온다.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오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18만원, 20만원이 깨질 때가 왔다. 그러면 또 분명히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면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언제 18만원까지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면 이제 카카오는 18만원 이하였었던 가격대는 사실 이제 다시 오기 어려운, 이제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간 거죠. 사실 뭐 두세 단계 한꺼번에 올라갔는데 급하게 올랐으니까 또 급하게 빠지겠지만, 아직 뭐 재료들도 많고 이렇게 떨어질 만한 여력들보다 위로 올라갈 만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페이, 뭐 모빌리티도 있고, 뭐 페이지, 그 웹툰과 드라마 이런 걸 하는 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 상승 여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재료들이. 그러니까 뭐 18만원까지 다시 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뭐 충분히 사볼만 한 가격이다. 거기까지 안 오더라도 28만원 여기에서도 내려오면 반등의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푹 빠지진 않을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그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언젠가 어느 지점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큰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렇게 두 개만 봤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봤고, 다른 종목들도 뭐 아무 종목이나 봐도 다 맞거든요. 뭐 아무 종목이나 뭐 메가스터디 이렇게 봐도 여기도 다 똑같아요. 이런 자리들, 이런 겹쳐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가 저항이었던 자리들 한 번에 못 뚫고 이렇게 뚫는 거죠. 여기도 내려올 때도 그냥 안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튀었다가 떨어지는 거죠. 오를 때도 저항 맞고 내렸다가 다시 뚫고, 내릴 때는 지지받고 오르고. 그러니까 이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게 못 뚫는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지선 뚫리면 밑으로 더 흘러내리겠구나. 그 다음에 그 뚫려서 밑으로 더 흘러내렸으면 올라갈 때도 돌파도 한 번에 시원하게 못하고 그 부분에서 저항 맞고 내렸다가 힘을 다시 모아서 뚫겠구나, 뚫으려고 하겠구나. 이것도 실패하고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 요 선들을 잘 활용하면 매매에서 잘 도움이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선도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요 선을 이렇게 쭉 연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에 매수를 하시면 이거 언제 파냐, 요런 상승 추세 선에 근접한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거죠. 짧은 손절. 근데 여기 지지를 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죠. 그럼 언제 파냐? 그러면 요 상승 추세 하단선이 깨질 때, 요때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 또 여기서 또 상승 추세가 파동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지받고 오를 때 이럴 때 또 상승 추세의 하단선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선이 깨지면 여기서 팔게. 근데 안 깨졌죠.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다가 여기서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지지, 저항, 추세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이제 너무 똑같은 얘기 검증만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길까? 왜 생길까? 지지와 저항이. 그걸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답이다 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지는 세력들이 만들고 저항은 개미들이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지를 한다는 얘기, 지지와 저항의 그 심리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가격에 사신 거예요. 꼭대기에서 막 올라가니까 요 가격에 샀어요. 근데 이제 꼭대기가 되고 상투가 돼서 밑으로 쭉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개인들이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요만큼 딱 오를 때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이 회복됐네. 이만큼 떨어졌을 때는 완전 좌절이었는데 몇 프로 떨어졌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2% 떨어진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100% 마이너스 50% 빠지고 그 다음에 100%가 올랐네요. 그래도 이게 회복이 안 됐네요. 마이너스 58%군요. 예. 50% 빠지고 100% 오르면은 제 가격이 와야지 되죠. 그래야지 정상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회복했잖아요. 팔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소폭 손절. 반면에 이게 가격을 회복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팔진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여기서 정리를 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게 여기에 물린 개미들이 악성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저항받고 떨어집니다. 그럼 또 올라오면 여기서 또 팔겠죠.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 좀 덜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샀었던 그 물린 자리에 대한 저항 물량이 이만큼 쏟아졌고, 그 다음에 이만큼 쏟아졌어요. 이거보다 이게 저항 물량이 더 적게 쏟아졌잖아요. 그런 걸 이제 소화하고, 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더 커지면은 이게 실패하고,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더 뺐다가 다시 올리겠구나. 이번 파동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거를 뚫어 올린다는 거죠. 뚫어 올리고 나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매물들은 다 소화가 됐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 매물들은 누가 받았을까요? 개인들이 아니고 큰 손들이 받았겠죠. 세력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세력들도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가격을 많이 샀어요. 여기서도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평단가가 뭐 여기 언저리 정도 됐겠죠. 그거를 뭐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 요 정도, 여기서의 물량을 다 받아주고, 여기서 물량 다 받아주고, 여기서 물량 다 받았다면 한번 이 정도가 세력의 평균 가격이지 않을까. 3만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이제 세력들이 이제 매수를 안 하니까 중간에 같이 사고 팔고 하면서 같이 따라 들어온 개미들이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안 터지고 거래량이 없이 이게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흘러내리냐? 이제 세력들이 많이 샀었던 평균 가격쯤에 왔을 때 이제 지지가 일어나는 이유가 세력들이 이제 다시 올리기 위한, 세력들이 손해 볼 때도 많이 있겠지만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자금 여력이 되니 다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음봉인 것처럼 파란색이 떴지만 사실은 갭을 띄운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분봉으로 봐야 정확한데 요거는 들어온 물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갭이 떴는데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하다 도지 형태가 돼서 살짝 시가보다 종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음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들어온 물량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OBB에서는 이만큼 물량을 빼겠죠. 그러니까 OBB가 부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보완을 해서 한 것을 쓰고 있는 거고, 어쨌든 다시 세력 평단이 요 근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물량이 다시 왕창 들어왔으면 평단가가 뭐 이렇게 좀 높아졌겠죠. 여기에서 올리면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지지가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올라가면서 사고 하니까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니 요 추세선이라는 게 또 맞아지는 거죠. 왜냐면 세력들의 평단가도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계속 여기서도 탁탁 맞고 또 올라가고 탁탁 맞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은 계속 홀딩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게 깨질 때까지. 깨졌죠? 여기서 파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또 이제 갑니다. 떨어질 때는 세력들이 이 물량을 한 번에 정리 못해요.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뺐다가 올렸다 뺐다가 올렸다 하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또 거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정리할 때는 무섭게 떨어지죠. 무섭게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선 깨지면 파셔야 돼요. 계속 들고 있는 게 답이 아닙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보다도 지루해지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거래량을 이제 들어온 물량이 많은지 나간 물량이 많은지 판단할 때 OBB 지표를 같이 거래량과 이렇게 두고 쓰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이제 어떤 주체가 많이 샀냐에 따라서 저항선이 될 수가 있고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저항선은 개인들이 만들어서 본전 심리에 그 가격이 오면 다시 팔고 싶은 물량이 많으면 그거는 저항선이 되고, 그거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나면 돌파가 일어나는데, 돌파하고 나면 그 소화시킨 매물들을 전부 세력들이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격대 근처에 오면 또 지지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지와 저항의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런 선들이 일종의 추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추세선을 이용해서 추세 매매를 하자.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뭐 종목도 여러분 하나 봐볼까요? 이마트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사라고? 뭐 그게 아니죠.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뭐 이 정도 중요 자리를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계속 엄청나게 흘러내렸잖아요. 이렇게 32만원 하던 게 10만원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일어났고
이제 여기엔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OBB도 쭉 같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쫙 올라가고 있죠. 쫙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차트로 다시 바꿔볼게요. 네, 그런데 요거를 그 추세, 그 하락하는 그 추세, 이 추세, 이걸 깼죠. 그리고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자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크게 봐보면 이거는 이제 매물대 차트인데 이 부분의 가격 이렇게 많다는 거는 여기에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세력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 지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10만원, 11만원 정도가 이제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깨지기가 어려운 자리가 됐어요. 완전 바닥이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 추세를 여기서 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락했으니 바로 V자로 반등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기 위에 물려있는 물량들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팔고 올라가려고 하면 팔고 저항이 생기겠죠. 저항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졌으면 거기서 또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 소화하는 과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뭐 11만원까지 다시 올 일은 없겠지만 온다면 엄청나게 사기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저항이 맞고 역시 한 번에 못 올라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도 또 맞고 떨어지고, 근데 그걸 뚫어냈어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13만 5천원.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 뭐 13만 7천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파동이 시작했다. 상승 파동이 시작했다. 그 상승 파동이 각도가 더 가파라지고 있다. 좀 선이 복잡해졌지만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선들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겠죠. 이것도 이제 추세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이거를 지지하면서 오르지 않을까. 그럼 15만원 이하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쯤에 1차 매수 타점 뭐 이 정도의 2차 매수 타점을 그어보면 밀리냐? 그러면 한 15만원 밑에서 1차 매수 사고 14만원 이하에서 2차 매수 사면 이거는 손절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이제 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이 추세를 먹어야죠.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실적 차트, 재무 차트입니다. 지금 요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적자는 아니죠. 흑자죠. 이렇게 자본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빠졌지만 이 와중에
쿠팡이라는 이제 이마트의 맛수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이런 대형 마트들이 힘을 잃고 택배와 이제 이런 비대면 이제 이런 쿠팡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쓱닷컴이라고 하죠. SSG. 여기서도 쓱 배송해서 새벽 배송 여기서도 시작했고요. 신선 상품, 뭐 마켓컬리 같은 그런 신선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마트에서 할 수 있고, 쿠팡에서처럼 로켓 배송처럼 얘네도 당일날 바로 배송해주고 그 다음날 배송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뭐 너무 거기에 지출이 많아져서 안 나가던 금액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뭐 새로 구성하고 하다 보니 이 지금 당기순이익과 이런 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채 비율도 더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마트가. 그리고 뭐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장을 보러 가서 왕창씩 사서 잘 집에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추세들이 나오면서 쿠팡과 이제 마켓컬리 같은 이런 경험들도 점점 좋고,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싼 제품이 없어요.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들이 아니고 약간 엄선한, 선별한, 뭐 되게 유기농적이고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두 번은 좋은데 계속 먹기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이마트, SSG, 뭐 쓱배송, 쓱닷컴 이런 데서 쇼핑을 하면 그냥 이마트에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뭐 배송도 빨리 오고, 그러니까 밀릴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 유통시장, 전자상거래 쪽을 확 이제 열어준 거는 쿠팡이 맞는데, 쿠팡도 좋지만 이제 이마트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쟁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의 강한 점 중에 하나가 HMR이라고 이제 집에서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내놨잖아요. 뭐 피코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이마트에서 되게 잘했어요. 잘해서 맛도 좋고 뭐 가격도 좋아요. 가격도 비싸.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많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HMR 쪽으로도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고 성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뭐 이 30만원 여기가 완전히 거의 역사적 신고가 자리잖아요. 여기를 뚫을 수는 이렇게 올라서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좀 무리수이겠죠. 여기서도 이런 자리처럼 이제 파동을 그리다가 이제 언젠가는 뭐 몇 년이 지나서 여기 돌파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 지점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뭐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11만원 여기가 깨졌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측이 틀린 거고 이제 다시 밑으로 가는. 그렇지만 현재는 이렇게 하락하던 거를 구름대에서 뚫고 올랐을 때 이 자리가 이제 가장 좋았었던 맥점이 되는 거고, 추세 전환 자리는 이 자리부터 추세 전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단타로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저도 단타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많은 분들이 단타 어려워하시고 단타로 수익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하락 추세가 횡보 추세로 바뀌거나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이런 추세 전환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추세를 먹고 그 추세가 깨질 때 매도하는 이런 정도의 스윙 전략을 가져가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은 10월 21일이고 이마트는 지금 15만원입니다. 제 생각에 단기간 안에 뭐 20만원은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단기간이라는 게 뭐 연말 정도까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 자리죠. 여기가 20만원이네요. 여기를 돌파는 못하겠지만 터치하고 이렇게 눌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뭐 1년, 2년 이렇게 두고 뭐 봤을 때 요 30만원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쓱닥컴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 말 듣고 그냥 여기 엄청 몰빵하고 뭐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추세를 이용한 매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좋은 종목이 있어서 요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이런 좋은 종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역시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거 편집 어떡하지? 통으로 내보내면 너무 길 것 같은데.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짧게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짧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예전에 녹화했을 때도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유익한 시간 됐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이제 노티가 가서 확인하실 수 있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